수억 대 1의 경쟁률.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은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한 편의 드라마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모두 하나의 지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미 모두에게 정해진 죽음에는 생명의 탄생과 같은 치열한 경쟁 드라마가 없죠. 그래서인지 길고 지루한 인생 레이스에 지친 죽음의 망령은 종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기도 하나 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 그 한가운데서 괴이한 모습으로 차가운 이빨을 드러낸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아직까지 풀리지 못한 그날의 미스터리.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94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병원. 조용한 밤의 정적을 깨고 응급 환자가 급히 이송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글로리아 라미레즈. 남편과 두 아이를 둔 31살의 젊은 주부이자 자궁암 말기 환자였죠.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브라이언 테일러는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재미있는 농담으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좋은 사람이었죠. 응급실로 옮겨진 라미레즈의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지만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음성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죠.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의료진은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그녀의 심장은 점점 멈춰갔습니다. 결국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위해 그녀의 셔츠를 벗기자 피부엔 기름을 바른 듯한 광택이 있었으며 그녀의 호흡에선 과일향과 마늘향이 섞인 오묘한 냄새가 나고 있었죠. 몇 번의 제세동 끝에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심장박동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던 의료진은 그녀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로 합니다. 의료진이 그녀의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순간 원인 모를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 K는 누가 암모니아 뚜껑을 열었냐고 물었을 정도였죠. 스멀스멀 퍼지는 이상한 냄새와 함께 채취된 그녀의 혈액에서 놀라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혈액의 결정체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의료진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순간 간호사 케인이 갑자기 실신합니다. 케인이 쓰러지기 직전 사용한 주사기와 샘플을 건네받은 담당의 줄리 골친스키 박사 또한 알 수 없는 냄새를 맡고서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죠. 두 사람이 쓰러진 모습을 목격한 내과 전문의 마을인 웰치 박사 또한 실신을 하게 되는데 후에 그는 암모니아성의 독한 냄새가 온 응급실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합니다. 곧이어 다른 의료진 2명이 더 쓰러지고 그렇게 라미레즈를 담당하던 의료진 5명이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죠. 그녀의 혈액을 뽑아 확인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응급실 전체로 퍼지는 의문의 악취. 악취는 급기야 응급실 밖까지 퍼지게 되었고 응급실 밖에 있던 환자들, 사건 경위를 보러 온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그들을 옮기던 병원 직원 등 총 23명이 악취로 인해 모두 쓰러지게 됩니다. 이 악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담당 의료진이 모두 실신한 상황. 글로리아 라미레즈는 후속 조치가 연계되지 않아 결국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같은 시각 미국 화생방 부대가 병원으로 출동을 합니다. 당시 미군은 악성 바이러스가 리버사이드 병원에 창궐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화생방 부대는 병원 내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가둬준 채 병원 전체를 밀폐시킵니다. 그리고 라미레즈의 시신을 알루미늄 관으로 밀봉해 어딘가로 이송하죠. 마치 군 당국에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출동과 조치는 매우 신속했습니다. FBI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조치가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FBI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라미레즈의 몸에 꽂았던 주사바늘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응급실 직원 중 유일하게 실신하지 않았던 오초아 박사는 그 바늘을 군에 넘겼다고 진술하죠. 진술을 토대로 군 당국에 바늘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FBI는 뜻밖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런 바늘은 없다. 바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또한 군 당국이 이미 신속하게 은폐한 뒤였고 병원 측에서 봉안 중이던 혈액 샘플도 행방이 묘연했죠. 자신들이 건들 만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FBI는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당시 언론도 모종의 통제를 받아 군 당국이 아니라 인근 소방서의 화생방 요원들이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보도했죠. 몇 주 뒤 군으로부터 글로리아의 시신을 넘겨받은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 부검의들은 이미 그녀의 몸이 몇 차례 회부되었음을 확인했고 다시 부검을 진행했으나 너무나도 완벽히 깔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미군은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어쩐지 응급실의 악취보다 더 진하고 위험한 냄새가 풍겨오네요. 알 수 없는 독가스를 내뿜으며 사망한 라미레즈, 그리고 수상하기 짝이 없는 군의 개입. 이 사건을 두고 세간에는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됩니다. 먼저 병원 내 약품들이 잘못 혼합되어 독가스가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내부의 모든 약품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을 집단으로 실신시킬 만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인에 의한 독가스 테러입니다. 하지만 테러와 관련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혈액 속의 결정체가 독가스의 원인이라는 가설입니다. 골친스키 박사는 병원을 뒤덮은 그 결정체가 악성 바이러스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주장을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라미레즈의 시신은 이미 군 당국에 의해 말 그대로 청소된 후였고 사용된 바늘과 혈액 샘플 모두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이죠. 얼마 후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응급 환자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 있는 의료진들의 집단 히스테리라는 진단으로 결론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외에 환자, 경비원, 소방관들의 실신은 설명할 수 없었죠. 그리고 혈액 샘플과 주사 바늘은 모두 도난당해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발표를 해버리죠. 이 어이없는 공식 발표는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고 단 한 사람도 이를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일 난감한 건 병원이었습니다. 의료사고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른 원인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 후 의문투성이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독자적인 연구에 돌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트릭 그랜트 박사였죠. 라미레즈의 혈액 샘플을 구할 수 없다면 그녀가 복용한 약의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한 그는 연구를 통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DSMO, 이것은 디멜틴 술폰이라는 성분으로 진통 효과가 있어 당시 유명 운동선수들도 즐겨 바를 정도로 널리 유행했던 진통제입니다. 라미레즈도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를 바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의 그녀의 몸에 발라져 있던 기름 같은 것이 바로 이 진통제였던 것이죠. 그랜트 박사의 연구 결과 그녀의 체내에서는 다량의 DSMO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반감기가 3주인 DSMO 성분이 그녀가 사망한 지 6주가 지나도록 체내 허용 수치를 넘어서서 검출될 정도였죠. 군과 보건당국이 이 성분까지는 미처 손쓰지 못했나 봅니다. 아마도 워낙 유명한 진통제 성분이었기에 그랬던 것이었겠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DSMO라는 화학물질이 제세동기의 전기 자극을 통해 DSMO4로 바뀌었고 이 과정 중에 티메틸 황산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티메틸 황산은 사람의 눈, 폐, 입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며 몸 안으로 흡수되면 경련, 마비,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성분이 라미레즈의 호흡과 피부를 통해 증기 형태로 병원 내에 퍼진 것입니다. 즉 라미레즈의 몸 전체가 독성 신경가스로 가득 찬 풍선이 된 셈이었죠. 그리고 의문의 혈액 결정체는 DSMO 화학 반응의 부산물이었다고 합니다.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군이 개발 중인 화학무기 임상실험을 위해 문제의 진통제를 시중에 유포했고 그것을 라미레즈가 복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도 명백한 과학적 증거와 함께 제기된 그랜트 박사의 주장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보건당국은 집단 히스테리였다는 말도 안 되는 공식 입장을 고수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라미레즈의 시신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가족들 또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결국 그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의 마당을 팔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병원은 사건 후 폐허가 되었죠.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담긴 파일은
미 정부의 비밀 장소에 보관 중이며 이는 미국 정보 공개법에 따라 2044년에 강제 공개될 예정이죠. 캘리포니아의 밝은 햇살처럼 이웃에게 따뜻한 웃음을 주던 라미레즈. 그녀가 살아온 생애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녀를 톡식 레이디라고 부르게 되었죠. 2044년 그녀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가 풀린다 하더라도 밝고 착하게 살아오던 한 여인이 공포의 톡식 레이디라는 오명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은 영원히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